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좀 바로잡아보는 이런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별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정말 근거 없는, 나아가서 혹세무민하는 이런 정보들이라고 하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궁금했던 내용,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혹시나 긴가민가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이 궁금증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고 여기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MBC 미니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궁금한 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엄청 바쁘시죠, 교수님? 네,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도 아마 엄청난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이 바르는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뭐 제품명 얘기하시면 다 아실 만한 예, 건데요. 예. 예, 그거를 코 주변에 발라두면 뭐 이 바이러스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메르스 때도 소문이 돌았던 건데요. 예.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네, 그래요. 참, 네, 그러게 지금 저희가 이제 미리 예고를 해드렸더니 지금 뭐 문자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하나하나 네, 네, 저기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질문 좀 일단 그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자세한 네. 어떤 설명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한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질문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 6489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이 마늘을 끓여 먹으면 예방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글쎄 마늘에 이제 사람한테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면역을 올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음. 불행하게도 이 마늘이 실제로 우리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된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 가설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네. 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게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 사이에 이거를 증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 그냥 겨울에 뭐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드신다는 정도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정치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 안 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 질문이 많은데요. 자, 먼저 7849님이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천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는 첫 마스크라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폐된 공간을 가실 때는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 첫 예. 마스크의 단점은 음. 결국 이 천이 뭐냐에 따라서 많은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실제 바이러스나 세균을 여과시키는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이 3, 40분 정도 쓰고 나면은 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나오는 수분으로 인해서 앞부분이 이제 젖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 여과시키는 그 차단 효과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가급적 이 일회용 마스크를 자주 갈아 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요즘 이제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7026님도 이제 문자를 주시기를 마스크를 세탁해서 재활용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좀 어렵겠네요. 네, 뭐 첫 마스크도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네.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도 이게 세탁을 하면 이 기존 조직들이 다 깨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흠. 실제 보호 효과가 현저히 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관련 질문 하나만 더요. MBC 미니로 김옥선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이 사용한 마스크를 집안에 둬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사용한 마스크는, 예. 손으로 잘 제거를 하고 음. 버리셔야 됩니다. 음. 거기 그 마스크 앞쪽에 그 필터 기능, 여과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거거든요. 예. 그걸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쓴 거는 이제 바로 이제 폐기해서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버릴 때 손이 잘 오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 앞면 부분을 절대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귀에 거는 끈 쪽만 잡으신 다음에 버리고 네. 손세정제로 손위생을 하거나 흐르는 물 비누로 손을 좀 씻으셔야 됩니다. 네. 장갑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흰 장갑을 끼고 다니신다고 하던데 이 손에 바이러스가 직접 닿지 않기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이것도 이 지금 상황이 워낙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나오는 염려라고 보시는데요. 네. 보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겨울이니까 보온을 위해서 손에 장갑을 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어떤 다른 대중교통 시설이나 이런 손잡이 이런 걸 잡을 때 손을 좀 보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 장갑으로 얼굴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을 만지시면 안 되고요. 또 장갑 착용하고 벗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위생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0330님, 이 손세정제는 박테리아는 죽이지만 바이러스는 못 죽여서 자주 손을 씻어주는 게 최선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비물이 손에 묻으면 당연히 손세정제로 씻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뭔가 액체류 같은 게 묻으면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어서 세척을 해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손세정제들이 대부분 에틸알코올을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도 충분히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비누를 쓰는 건 어떻게 되나요? 1719님이 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네. 문제는 흐르는 물에 네. 비누를 이용해서 적어도 30초에서 40초 이상 손을 구석구석 씻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6582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물체나 이 바이러스가 물체나 피부 위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결국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이라는 형태의 분비물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비말은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물방울이 건조돼서 사라지게 되면 바이러스는 거의 그대로 사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비말이 아주 말라 있는 이런 환경에 있으면 수십 초에서 수분이면 이 비말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 이상 생존하기는 어렵고요. 네. 실험실에서 보면 최대 이틀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요즘 화장실 이야기가 많이 돌던데요. 8903님은 대소변으로도 전염이 된다던데 확실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고 0688님은 공중 화장실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금 대소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성분이 검출됐다는 중국 연구진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식이라서 실제로 이 바이러스 성분이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을 발견한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세식 이런 변기들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 물을 흘려내려 보내면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 감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별별 이제 소문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문자도 다 그러니까 관련된 이야기인데 또 눈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원나미님은 이게 외출 시에 안경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라고 하는 건데 혹시 눈을 통한 감염은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중국의 한 의사분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기침을 했을 때 튄 비말이 눈으로 들어가서 생긴 일인데요. 네. 실제로 그냥 통상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눈을 통해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말이 눈으로 튀어갈 수 있는 환경은 정말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정도의 수준의 밀접 접촉, 그러니까 아이를 엄마가 케어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접촉 또는 네. 의료진이 환자의 입이나 코 쪽을
진료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다가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 지역사회에서는 일어나기가 거의 어려운 일이라서 네. 이 부분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이제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뭐 눈을 통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로 침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중에 알려져 있는 것은 보기만 해도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뜬 소문이 있는 건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3844님은 찜질방에 가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주셨고, 유튜브로 이경희님은 대중 목욕탕에 가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찜질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밀폐가 돼 있고 그래서 조금 그 환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그 찜질방 자체에 이 아주 활동성 감염 상태에 있는 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가게 되면은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찜질방이라서 더 감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환자 접촉에 일반적인 수준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목욕탕이나 수영장 이런 곳은 이제 상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염소 소독이 되어 있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이러스가 대부분 그대로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의 그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보도를 보면 확진자가 이제 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장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차단을 하고 이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독을 하고 나면 그것을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말 감염으로 전파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이제 비말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지질 않습니다. 보통 환자가 아주 기침 재채기를 하면 보통 1m 이내, 아주 세게 하면 한 2m 정도까지 날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라 있는 환경이면 뭐 몇십 초, 몇 분 정도 생존을 하니까 실제로 이 부위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최대 48시간이니까 이 감염인들이 지나간 뒤에 보통 48시간 이후가 돼야 그 감지를 하게 되거든요. 진단이 되거든요. 이미 그래서 소독 방역을 하고 나면은 그 지역은 이제 안전지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돈다면서요. 남성이 더 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돈다고 지금 9089님도 그다음에 MBC 미니로 윤한영님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남성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바이러스가 남성, 여성 또는 이 나이 적고 많음을 따져가면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집단 발원지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남성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위주로 처음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로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모임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좀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이 남성들의 이 어떤 개인 위생에 대한 개념 또는 실행률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러니까 굿팡님, 그다음에 MBC 미니로 김우종님 이런 분들이 주신 질문이 뭐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건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게 동물로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왔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넘어오거나 사람의 병이 동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장기간 밀접한 접촉이 오랫동안 반복이 돼야만 가능한 거라서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반려동물한테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병이 사람한테 넘어올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게 말처럼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적어도 뭐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의 접촉이 있어야지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영구적으로 폐손상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이 폐렴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기면 무증상자부터 시작해서 경증 환자,
폐렴이 진행됐고 그 폐렴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 네. 폐렴이 매우 심하게 진행된 경우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금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가 낫는 과정에서 섬유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흡곤란을 평생 이렇게 후유증으로 갖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회복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지금 뭐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갖고 뭐 오늘 시간 다 털어도 지금 뭐 질문 수화가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일단 6255님은 당뇨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네네. 당뇨 환자가 더 취약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당뇨병이 있고 그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일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좀 더 중증으로 발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감염병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감기, 독감,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거고 어떤 식으로 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약간 이상이 있다면? 예, 그 증상의 종류로는 사실 감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에는 중국 방문을 한 여행력이나 또는 확진자의 접촉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를 빨리 진단하는 키트가 개발이 돼서 일반 병원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감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에도 이번 주가 지나면 대형 병원 위주로 현장 검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검사가 된다는 증상으로 얘기죠? 자가 진단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중국 여행력이 있거나 뭐 접촉자인 그 관리들 받는 분들은 당연히 보건소에 상담을 받으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선별 진료소를 찾으셔서 이런 그 감기, 독감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감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